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2021년도에 새롭게 나올 차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2021년도에 판매가 중단되는 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차 중에 그 2021년도에 판매가 중단되는 차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중단이 되는 차가 있고 북미 시장에만 중단이 되는 차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2021년도에 중단이 됐다가 추후에 2022년, 2023년도에 다시 돌아올 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에 판매 중단되는 차의 대표적인 특징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트렁크가 사라진다는 거죠. 트렁크가 사라진다는 말은 결국은 그 세단 자동차가 많이 판매가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이제 추세를 보면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소형 사이즈의 SUV가 인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SUV라고 하기보다는 크로스오버 차죠. 크로스오버 차 형태가 인기가 많은데 증명이라도 하듯이 각 자동차 회사에서는 세단형 자동차를 중지시키고 있는 전반적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별로 어떤 차가 중단이 되는지, 의외로 중단이 되는 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좀 관심이 가는 차라든가 여러분께서 궁금해할 만한 차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큐라의 RLX라는 모델이 있어요. 아큐라라는 모델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토요타에 치면 렉서스 모델에 해당하는 거죠. 혼다의 좀 더 상위 버전의 차 브랜드인데요. 여기에 RLX라는 차종은 좀 더 생소하게 다가오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코 생소한 차는 아닙니다. 이 차의 그 생성 과정에 가장 먼저 있는 차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예전 대우에서 아카디아라는 차를 팔았죠. 네, 혼다 레전드라고 판매됐던 차예요. 이 차의 라인 자체가 계속 변해오면서 현재는 아큐라 RLX라는 모델로 되어 있는데 이 차가 2021년도부터 판매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차가 처음 나온 1988년도 그 레전드란 이름의 차는 그 당시에 1년에 7만 대가 넘는 판매율을 기록했어요. 특히 V6 엔진의 대형 고급 세단을 만들어냈던 차인데 그 이후로 35년 동안 흘러온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모델이 정말 판매되지 않은 그런 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VTEC 엔진이 실려져 있는 그 아큐라 RLX는 이제 올해부터 사라진다고 하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파 로메오를 넘어가다 보면 4C 많이 알고 계시죠? 4C라는 차 스포츠 쿠페 차죠. 투도어고 2인승 모델이고 이 모델이 몇 년간 차의 판매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2021년도에 판매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에서는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차인데요. 로터스와 더불어서 4C라는 차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저가형이면서도 독특한 모양을 지니고 애기 페라리라는 별명답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차라고 기대를 많이 해서 이제 차를 만나게 됐는데 그다지 생김새에 비해서 아니면 생김새조차도 사람들한테 호감 가는 형태로 다가가지 못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니아층에서 가장 이 차의 큰 단점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수동 미션이 없는 부분이라고도 해요. 차가 엔진 사이즈가 크고 파워풀한 스포츠카나 슈퍼카의 능력을 가졌다고 는 모를까 4C 정도는 엔진 사이즈도 그렇고 차 사이즈도 좀 더 컴팩트한 모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동 미션을 장착을 했으면 많은 매니아들이 구매를 했을 거라고 판단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조차도 2019년도에 4C 같은 경우 144대만 팔렸다는, 그리고 작년 2022년에는 71대밖에 판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미 2차 생산을 중단한 것은 규정사실화된 부분이고,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주 인기가 많은 일본에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토요타의 코롤라라는 차가 있는데 이 차가 보통 이 미주에서는 차를 먼 거리 이송을 할 때 대량으로 보낼 때는 기차에 실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싣고 운반하다가 간혹가다 기차에서 차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떨어진다는 게 뭐 폭삭 기차 밖으로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고정장치가 풀린다던가 아니면 상하차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자동차 대수보다 이 4C의 판매 대수가 더 적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판매 부진을 거듭한 끝에 결국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차가 돼버렸는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BMW i8이죠. BMW i8은 이미 지지난해부터 중단 예고를 했었어요. 2019년도 말부터 2020년도 4월 달까지만 생산을 하고 중단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6월까지는 생산을 했습니다. 저도 이 차를 소유했던 적이 있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능력치를 확대할 필요는 있었어요. 물론 이제 i8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배터리의 용량을 살짝 키워서
좀 더 능력치를 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부족했죠. 이 정도의 모양이면 적어도 제로백은 3초대 중반을 이뤘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그 타이어를 적용했다거나 이랬으면 좋은데, 브리지스톤에서 전용으로 공급했던 타이어는 접지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스포츠 드라이빙 하기에는 파워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MW에서 최초로 스포츠 하이브리드라는 컨셉을 해서 나온 차인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쉽지만, i8은 없어지더라도 이 명성을 이을 만한 좀 더 스포츠 드라이빙에 적합한 전기차가 이 i8을 이을 모델로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의외로 많이 판매가 됐던 캐딜락 CT6예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대형 세단이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기에 V형 고성능 모델도 있었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2017년도 1년에 10,000대 약간 넘게 팔았던 게 최고의 정점이었고, 그 뒤로 2019년도에는 1년에 8,000대가 못 미치는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 사실 중국에서 판매량이 더 높았어요. 미국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려 했는데, 한국에서도 이 차 광고도 많이 하고 여러 드라마나 예능에 협찬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결국은 그 판매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이번에 생산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세단형 자동차는 북미에서 점점 더 인기가 식어가는 건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특정 몇몇 브랜드의 몇 개의 세단형 자동차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세단형으로 접근해서 고객의 마음을 훔치기에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새삼 이 차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치에서 나왔던 캐러밴이란 차죠.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카라반이라고 해서 한국에도 초창기 모델부터 다 병행 수입을 통해서 들어갔던 차고, 현재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볼 수 있는 차인데, 북미 시장에서는 미니밴의 국민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상업용부터 가정용까지 정말 많이 팔렸던, 인기가 많았던 차입니다. 지금 단종되는 5세대 카라반 같은 경우는 차가 안 팔리거나 뭐 인기가 없어서 단종된다기보다는 2017년도부터 판매된 크라이슬러 퍼시피카라든가 2020년도에 소개된 그 크라이슬러의 보이저라는 그 미니밴이 있어요. 이 부분으로 대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라인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아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캐러밴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 이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차인데, 다찌라는 브랜드의 전이라는 차가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약간 미드 사이즈의 크로스오버 형태의 자동차고, 처음에 출시할 때부터 이 사이즈의 차치고는 조금은 저렴한 금액으로 출발을 해서 젊은 층들한테 겨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 이름도 그렇지만 광고도 뭔가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 이 차를 이용하면 되게 좋다라는 그런 느낌의 광고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잘 팔렸어요. 길에서도 자주 보이고. 하지만 이 차의 주요 판매처는 렌터카 회사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거대 렌터카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군데 회사에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해서 이 차의 판매를 계속 이뤄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렌터카 회사에서 더 이상 이 차를 구입을 하지를 않았다고 해요. 결국은 현재 만들어진 이 차를 다 판매하지 못할 정도로 재고가 많이 쌓이고, 기존에 잘 판매되었던 것들이 점점점 판매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현재도 그 딜러십에 가면 꽤나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상당한 많은 금액이 디스카운트 되면서 팔리고 있는데, 글쎄요, 차를 저는 한 2번 정도, 장거리는 아니지만 2번 정도 운전을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드는 차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가격대까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부족함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이 사이즈의 차를 사고자 하는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난 몇 년간 이 차는 길거리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차였으며 또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던 모델인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차입니다. 피아트 124 컨버터블이라는 차예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피아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가 아니라 마츠다 MX-5, 그 미아타라는 차죠. 그 차와 같은 구성을 통해서 외부 디자인만 바꿔서 나온 차거든요. 마츠다에서 만든 그 MX-5 미아타 같은 경우는 같은 플랫폼이지만 서스펜션이 좀 달랐어요. 좀 더 하드하고 딱딱해서 조그만 차인데 뭔가 장난감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딱딱한 차라서 좀 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더 들었다고 하면, 124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쇼크 서버하고 스프링이 더 소프트한 게 적용이 돼서 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승차감이나 부드러운 부분 때문에 일상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 장점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뭐 판매 부진이 온 겁니다. 어느 정도 판매 부진이 됐냐면,
2020년도에만 본다면 1년에 1711대 정도밖에 판매하지 못했어요. 정말 적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피아트 124 컨버터블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한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외로 이 차를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차였어요. 자, 그리고 포드에서 퓨전이라는 세단 자동차가 있어요. 이 차는 일반 가솔린 모델도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는데, 이미 포드에서는 앞으로 세단용 자동차 라인업을 계속 없앤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는 이 포드 퓨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중형 세단으로 그래도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보던 차인데, 지금 나온 모델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더 길에서 많이 보기가 힘들 정도로 흔하지 않은 차가 현재는 돼버렸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도 지난해 미국에서만 본다면 1년에 16만 6천 대나 팔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피아트 124 컨버터블 같은 경우 작년에 1700대 정도밖에 안 팔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세단형 자동차를 탔던 그 포드 고객들이 결국은 다시 세단으로 돌아오질 않고 SUV로 갈아타는 현상이 많이 있고, 포드의 정책 자체가 이제는 SUV 전문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에 밑바탕을 두고 이 차의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 포드에서 계속 이제 살린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파워풀한 모델인 쉘비 GT350하고 GT350R 모델이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사운드와 머스탱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스포츠카 형태를 띈 자동차인데 아쉽게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만들지 않는다 이런 건 없어요. 아무래도 일반 머스탱보다는 판매가 많이 저조할 것은 사실이고, 그 매니아층 안에서 이 차를 많이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그 매니아층은 쉘비 GT350을 예전 명성만큼 아주 높은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 봐요. 그만큼 구매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차 생산을 그만하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는데요. 그래도 이 머스탱 쉘비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 차를 사고 싶어서 노력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고, 저 주변에도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아쉬운 뉴스가 아닐 수 없게 됐네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콜벳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다시 만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쉘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를 보더라도 항상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몇 년씩 이렇게 중간에 제작을 안 했던 그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에 또 한 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미에 계신 분들에게 좀 더 뉴스가 될 수 있는 차인데, 혼다 시빅이란 차 중에 시빅 SI라는 모델이 있고 시빅 쿠페 모델이 있는데 이 두 모델 모두 이제 생산을 안 한다고 하네요. 사실 SI 모델은 시빅 타입 R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빅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고성능 모델이었기 때문에 시빅을 스포티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느낌으로 왔을 때 SI 모델이 시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던 것들인데, 현재 타입 R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SI의 모델 판매 자체가 상당히 많이 저조해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혼다에서는 SI 라인업을 빼게 됐고, 그 대신 SI의 세단 모델은 2022년도에 다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냥 현재 판매 부진에 따라서 차 라인업은 제외를 하는데, 약간의 옵션의 차이를 가지고 SI 모델 세단이 나오면서 시빅의 라인업 자체가 SI가 특별한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시빅 라인업에 약간은 상위 모델로 들어가는 그런 옵션의 차로 다시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다시 나온다고 하고요. 시빅에서 쿱을 없애는 이유가 5도 해치백이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2도 쿱보다는 그 5도 해치백을 더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쿱의 판매량이 저조해지고 과감하게 시빅은 다시 쿱의 생산 판매를 중지를 하고 앞으로는 세단과 5도 해치백 판매에 더 집중한다고 하니까요. 시빅 2도를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슬픈 뉴스가 아닐 수 없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어떤 이건 시대의 흐름 같고요. 추후에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때 2도 모델은 또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차 현대 브랜드 엘란트라 GT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i30입니다. i30 모델인데 이 차가 이 북미 시장에선 철수를 한다고 하네요. 왜냐면 벨로스터가 해치백 모델인데 벨로스터가 엘란트라 GT 모델보다 더 많이 판매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는 벨로스터 모델을 집중해서 판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i30 참 차는 이쁜데 이 차와 경쟁하는 모델들이 너무 많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프 모델도 북미 시장에서는 GTI하고 골프 R만, 골프 R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다시 나오는 건데 그 두 모델만 판매를 하게 되고, 골프의 GLI라고 기본형 모델 있잖아요. 그 모델은 또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엘란트라 GT나 GLI 같은 경우가 거의 같은 가격대 경쟁 모델인데 두 모델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거 보면 이쪽 차 시장이 좀 더 많이 죽지 않았나 이런 상황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판매되지 않을 차들을 빨리 차명 위주로 해서 알아보게 된다면 제규어 XE 모델도 더 이상 판매를 안 한다고 하고요. 그 렉서스 GS 모델, GS가 어떻게 보면 럭셔리 세단형 자동차인데 이게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렉서스에서는 GS 모델을 좀 스포츠카 이미지로 해서 차도 만들어내고 판매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성공을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렉서스 LS도 그렇게 많이 팔린 차 아니거든요, 북미에서는. 그리고 이번에 GS도 없어졌고, 아니면 렉서스에서 렉서스의 명성을 이어가는 그 대형 세단을 계속 갖고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LS 모델도 어느 순간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저 개인적인 예상을 해보게 되고, 아직까지 그 세단형 ES는 그래도 판매 비율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IS 같은 경우도 주머니 사정이 좀 좋은 젊은 층에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를 이루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 GS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판매 저조 때문에 없어질 차로 렉서스 모델 안에서는 예견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GS 활용하는 사람들이 타보게 되면 아무래도 독일차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듯 보였어요. 독일차의 명성을 극복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링컨 컨티넨탈, 어떻게 보면 컨티넨탈 이름은 약간 리무진 느낌도 많이 나죠. 링컨에서 대표적으로 대형 세단의 이름인데 이 차도 이제 결국은 더 이상 길에서 만날 수 없는 차가 돼버렸네요. 거기에 또 맞춰서 링컨의 MKZ라는 모델 있죠. MKZ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생산 중단되는 모델에 말씀드렸던 포드 퓨전의 고급형 모델인데 이 차도 똑같이 판매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세데스 벤츠의 SLC, SLK, 많이들 알고 계신 차죠. 이 두 브랜드 같은 경우도 결국은 판매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2021년도에 생산 판매가 중단되는 차에 대해서 알아봤고,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도 있지만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앞으로는 새로 나오게 된 차 중에 많은 비율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쪽에 좀 치중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앞으로 나올 전기차들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차를 몰랐던 사람이라도 차를 좀 더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차로 탄생이 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